제 아버지입니까? 도대체 누가 제 아버지입니까? 1970년 강변북로의 두 발의 총성. 그렇게 그녀는 어린 아들을 남긴 채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요정의 여왕 정인숙은 왜 죽어야 했을까요? 그녀의 품속에 있던 비밀 수첩에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통행금지가 서슬퍼렇던 1970년 3월 17일 밤을 기억하십니까? 밤 11시를 조금 넘긴 서울 마포구 강변.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총성은 한 여인의 생명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의 어두운 이면까지 함께 흔들어 놓았습니다. 검은색 코로나 승용차 안에서 26살의 여인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당대 최고의 미녀이면서 요정 정치의 꽃, 사교계의 여왕이라 불리던 정인숙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방 속에서 발견된 작은 수첩 하나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의 이름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봉인되었던 그 수첩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정인숙은 1945년 대구의 비교적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경북 여고 재학 시절 그녀는 이미 주변에서 머리가 비상하다, 외모와 지성을 모두 갖췄다는 평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영어와 일본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했고 당시로서는 드물게 국제 감각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과 미모는 평범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그녀는 당시 최고급 사교 공간이자 권력의 밀실이었던 요정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1970년대의 요정은 지금의 유흥업소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정책이 오가고 인사가 결정되며 권력자들의 속내가 술잔 위에서 흘러나오던 비공식 정치 무대였습니다. 정인숙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술을 따르는 여인이 아니라 누가 누구와 가까운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어떤 거래가 오가는지를 자연스럽게 꿰뚫고 있던 인물이었죠. 그녀는 어느 순간 접대부가 아니라 사교계의 여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남동 고급주택, 당시 집 한 채 값에 해당하던 코로나 승용차. 그 화려한 생활은 그녀가 얼마나 권력의 중심부에 가까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정인숙의 가방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 안에는 한자로 적힌 이름과 직함, 연락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국회의원, 재벌 회장, 청와대 핵심 인사까지 총 26명. 수사기관 내부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수첩이 공개되면 정부가 흔들린다. 당시 세간에는 이 사건을 풍자한 노래까지 유행했습니다. 명사들의 수첩에는 이름도 많더만 가엾은 정인숙은 말이 없구나. 수첩은 정인숙이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국민적 충격으로 번진 이유, 바로 정인숙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3살배기 아이 정인숙은 생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아이 아빠는 국무총리다. 당시 국무총리는 정일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그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른 뒤 성인이 된 아들 정성일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다. 그의 절규는 사건을 다시 세상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정성일 그는 사건 당시 나이 겨우 3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총에 맞아 숨진 뒤 이 아이는 외가 식구들의 손에 이끌려 미국으로 건너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1991년 30살이 된 한 청년이 다시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정성일 씨는 당시 정계의 최고 거물이었던 정일권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사회를 뒤흔듭니다. 당시 언론과 대중이 주목한 건 놀라울 정도로 닮은 외모였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 저 얼굴이 어떻게 우연이냐. 확신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정일권 전 총리 측은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정성일을 만난 적도 없고 정인숙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금처럼 유전자 검사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절, 권력의 압박 때문이었는지 혹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는지 정성일 씨는 돌연소를 취하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시간은 흐르고 2007년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이 사건을 다시 세상 위로 끌어올립니다. 정성일 씨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이번에는 유전자 검사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또 한 번 잔인했습니다. 이미 정일권 전 총리는 1994년에 세상을 떠난 뒤였던 겁니다. 직계 혈족과의 직접 대조는 불가능했고 대신 가족들에게 검사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쪽 가문은 완강히 거부합니다. 결국 정성일 씨는 정일권 전 총리의 조카와 유전자 대조를 시도합니다. 결과는 너무나 애매했습니다. 유전학적으로 삼촌과 조카 관계를 100% 확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 과학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벽한 친자 확인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성일 씨는 끝내 아버지를 확인받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증명되지 않은 혈연과 지워지지 않는 질문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인숙 사건을 완전한 미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시 사건 당시로 돌아갑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결론을 발표합니다. 범인은 정인숙의 친오빠 정종욱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동생의 문란한 생활을 꾸짖다 홧김에 총을 쐈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러나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버렸다는 총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손에서는 화약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19년 형을 살고 나온 오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범인이 아니다. 정보기관원들이 쐈다. 내가 뒤집어 썼다.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정일권 총리를 질책했다는 비화까지 전해집니다. 범인은 과연 오빠였을까요? 아니면 정인숙의 입을 영원히 막아야 했던 거대한 권력이었을까요? 정인숙 사건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잔혹했던 스캔들로 남았습니다. 한 여인의 야망, 권력자들의 탐욕, 그리고 침묵. 5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실은 과연 권력보다 강한가?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남겨주십시오. 저의 또 다른 영상 70년대 또 다른 충격, 가수 태진아 씨와 재벌가 부인의 스캔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